안녕 은하철도 999. 이 작품은 우리에게 익숙한 은하철도 999 이야기의 이후를 다룹니다. 철이는 조금 더 자라서 청소년이 됐고요. 메탈과 함께 마지막 여행을 떠나죠. 이야기의 마지막, 이제 철이의 여행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메텔은 다시 떠나야 합니다. 떠나는 메텔에게 철이는 기다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메텔은 말합니다. 언젠가 내가 돌아와서 너의 옆에 있어도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할 거야. 나는 너의 추억 속에만 존재하는 여자. 나는 너의 소년 시절 마음 속에만 존재하는 청춘의 환영이야. 메텔을 태운 995 차가 다시 솟아오르고 철이는 그런 열차를 쫓아서 달려가다가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나레이션이 나오죠. 이제 젊은이의 추억을 싣고 기적이 온다. 이제 젊은이의 기차는 간다. 하나의 여행은 끝이 나고 또 하나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된다. 안녕 메텔, 안녕 은하철도 999, 안녕 소년의 시절이여. 이윽고 완전히 암전된 화면에 새겨지는 글자, 소년은 이제 어른이 된다. 지난 13일 은하철도 999의 마츠모토 레이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TV 앞에서 은하철도 999에 올라타 수많은 모험을 떠났으나 이제는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나 가끔씩 왠지 모를 아련함을 느끼면서 힘겹지만 의연하게 어른의 하루를 살아나갈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그의 명복을 빕니다. 2월 21일 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오늘 1부 첫 곡으로 은하철도 999 김국한 선생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신지 모르겠네요. 허지웅쇼 나오셨었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윤형아님, 메텔이 떠날 때 이유도 모르고 눈물이 났던 초등학생 때가 생각이 나네요. 말씀 주셨고요. 김원준님은 오늘도 반갑습니다. 옹디 노래를 가사 하나 안 틀리고 따라 부르는 제가 웃음이 나네요. 나이가 새삼 느껴집니다. 라고 또 말씀 주셨어요. 뭐 나이와 상관없이 사실 뭐 시대를 초월한 그런 작품이기도 하죠. 지금 어디 가셨지? 이영희 님도 고3 아들도 아는 노래예요. 지금 둘이서 같이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자, 신현정님, 김시영님, 손문희님, 박가연님, 문성희님, 김나리님, 김지희님, 이영희님, 김경자님, 김미숙님, 이외 많은 분들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고 게시판에서 보니까 참 반갑네요. 이름 다 못 불러드렸지만 다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사연과 엔딩송 남겨주세요. 추첨 통해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죠.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하겠습니다.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가 본다. 손이의 허지웅의 애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999 세대가 아니구나. 하지만 밖에서 노래는 열심히 따라 불렀다는. 아니 따라 불렀어요. 오프닝 쓰면서 새삼 다시 보고 싶더라고요. 여기 막 에스메랄다 여왕이랑 타록 선장이랑 네. 같이 막 철이랑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막 어렸을 때 생각이 나. 다시 막 새록새록 기억이 나고. 그래요. 우리 요거 한번 전해주셨었어요. 네, 며칠 전에. 대한항공이 논란이 되었던 마일리지 공제 기준 개편을 요거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네요. 맞습니다. 예. 워낙 또 불만이 폭발을 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고요. 제가 소식 전해드렸을 때 이제 오는 4월에 개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이 시기도 좀 뒤로 미뤄진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일리지를 활용을 해도 탈 수 있는 항공권 자체가 거의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다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다. 조금 미루면서 더 많이 둘러보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네. 왜 이제서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예. 네. 그래요. 자, 우리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소식 위기의 흑산도입니다. 우리가 국립공원 하면 보통은 설악산, 한라산 같은 산이 주로 떠오르긴 합니다. 그런데 바다에도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여러 섬을 묶어서 만든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예. 네,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섬 중에 하나인 흑산도 일부 지역이 국립공원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빠졌다? 네. 있던 게 빠졌다? 해제가 된 거죠. 왜요? 그러니까 이번 결정을 내린 환경부와 흑산도가 있는 신안군은요. 이렇게 빠진 이유가 자연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근거로는 2013년부터 소나무의 90% 정도가 말라 죽는 등 자연적인 가치가 훼손이 됐다. 예전 같지가 않다. 뭐 이렇게 보는 건데요. 하지만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아, 이거 변명이다. 그렇죠. 아. 공항을 짓기 위해서 일부러 흑산도의 일부를 국립공원에서 뺐다라는 건데요. 보통 이제 세상 일은 이렇게 돌아가죠. 그렇죠. 예. 네, 실제로 이곳에 10년 전부터 공항을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이 공항 건설이 계속 엎어졌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흑산도의 일부가 국립공원에서 빠지면서 이번에야만큼 정말 공항 건설에 성큼 다가갔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뭐 국립공원 자체가 환경을 지키고 이제 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해제했다라는 거는 정말 목적성이 좀 뚜렷해 보인다라는 목소리가 많은 겁니다. 국립공원이라서 공항을 못 세웁니다. 그래? 뭐가 문제야? 해제해버리지 뭐. 국립공원을 해제하면 되지. 야, 이거 로비 엄청 했겠네요. 긴 그런 시간 동안. 상황이고요. 아이고. 근데 꼭 이 섬에다가 공항을 지어야 되나요? 일단은 뭐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바라온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1년에 배가 뜨지 못하는 기간이 50일에서 한 110일 정도 되는데요. 예. 그러면 섬과 육지를 아예 오가지를 못하는데 예. 비행기는 배보다 더 자주 뛸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응급 환자를 살릴 수도 있고요. 또 항구를 거치지 않고도 공항이 있는 도시로 곧장 갈 수 있어서 편의성은 확실히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또 지역에 경제적인 이득을 줄 수 있어요. 이게 이동 자체가 쉬워지면은 관광객이 오기가 좀 편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짓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오랫동안 주민들이 많이 영원을 해왔던 그런 사업인 거죠. 주민들이 염원하는 사업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쪽 뭐 이제 국립공원 해체할 만큼 자연적인 가치가 많이 떨어져 버렸다. 전과 다르다라고 이제 변명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네. 그렇게 잠깐 진심 보일 거예요. 예, AKA 변명.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실제로도 그런가요? 이 생태학적인 가치는 여전하다라는 게 여전히 가치가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흑산도에는 멸종위기 1급, 2급, 27종을 비롯한 철새 400여 종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공항을 지으려면 당연한 얘기지만 산을 깎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새들을 비롯해서 이제 멸종위기 종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이 사라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일단 흑산도에는 짓지 않았지만 흑산도의 예시는 아닙니다만 이제 공항을 짓다 보면은 새들이 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대요. 많이 날아다니면 이제 빨려 들어가기도 하고 하니까요. 아유, 그렇지. 그래서 일부러 새를 죽이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도 흑산도에 공항을 짓게 되면 거기에 멸종 1, 2종인 새들을 일부러 죽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거죠. 오, 이거 뭐 일이 큰데? 네, 그렇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어이구. 네. 반대하는 쪽들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네, 일단 국립공원에서 빠지는 흑산도의 땅은요. 예. 축구장이랑 비교를 하면 94개 정도의 크기입니다. 94개. 네, 적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넓은 산이 깎이게 되면은 일단 마을에 태풍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왜냐하면 막아주는 산 자체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 재해 쪽에서도 위험을 오히려 불러들이는 격이다라고 많이들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공항 때문에 생길 피해 역시 경제적 가치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이득 쪽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반대 측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공항을 지어지기까지 사실 많은 단계가 남아 있긴 해요. 확정은 예. 아닙니다. 예. 하지만 공항이 지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게 대다수의 시각인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지어지게 된다면 2026년에 공항이 열릴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이제 옐로우스톤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네. 케빈 코스트너 나오는 거기서도 이제 그 공항이랑 리조트 만드는 것 때문에 네. 한참 다툼이 있거든요. 네.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나면서 얼마나 이 희애 씨가 전달해 주신 뉴스 안에 그 물밑에 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축약들. 한미숙님께서 네. 이분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나 보구나. 문제가 뭔데 벌써 정답이 올라오나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저희가 선정답을 미리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선정답 맞추신 분은 그냥 정답 맞추신 분도 선물 드리지만 선정답 맞추신 분도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헤드라인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 찰리와 초콜릿 공장 재출간입니다. 너무 재밌지? 네, 재밌잖아요. 소설 찰리와 초콜릿 공장 그리고 마틸다 등 이게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예. 근데 이 소설들이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재출간이 됐다고 해서 그 사연을 한번 들여다 보았습니다. 잠깐. 수정을 해서 아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달 그렇죠. 로알드 달. 네. 발음이 로알드 달 작가는 돌아가셨잖아요. 맞아요. 1990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원전을 고쳐가지고 다시 냈다고요? 네. 무슨 얘기예요? 근데 뭐 일부만 수정이 된 거기는 합니다. 예. 네, 이번 작품 속에 이제 표현들이 일부 좀 수정이 된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몇몇 단어들이 옳지 않다. 뭐 PC하지 않다. 네, 뭐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좀 다수 있어서 음. 수정이 돼서 이번에 재출간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그 극중에 나오는 음파론파족 이거 다 없애야지 그러면은. 없애진 않고 예. 약간의 설정들을 수정했어요. 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모든 우리 문화유산과 같은 소설을 다 고쳐야 되는데 그렇긴 하죠. 지금 기준으로는 안 맞으니까. 맞아요. 뭐 얼마나 고치려고 다. 엄청 많이 일단 이 소설 기준으로는 엄청 고쳐지진 않았는데요. 예.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고쳐졌는지 제가 예시를 몇 개 가져왔습니다. 예. 뭐 우선 신체 표현이 대표적이에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 수정본에서는 오거스터스 그루프는 원래는 뚱뚱한 사람이라고 표현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좀 차별적이다라고 해서 거대한 사람으로 표현이 됐고요. 표현을. 네, 그리고 소인적 움파룸파는 원래는 타이니, 그러니까 아주 작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너무 작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비하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스몰, 그냥 작은 사람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원래 움파룸파의 성별 자체가 남자였어요. 예. 근데 왜 남자냐라고 해서 중성적인 사람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원래 마틸다가 주로 보는 소설이 있는데 남성 작가 러디어스 키플링의 소설을 주로 읽는 것으로 묘사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여성 작가 제인 오스틴의 책을 읽는 것으로 수정이 됐고요. 이 외에도 이게 차별적이다라고 좀 지적을 받아왔던 그런 표현들이 상당 부분 수정이 되었습니다. 마틸다도 고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마틸다가 읽는 책까지 바꿔버렸어? 네네. 마틸다가 주로 읽는 책의 그 설정을 바꾸었어요. 그렇습니다. 키플링 소설을 원래 읽었었는데 제인 오스틴 것으로 바꿨다. 그렇습니다. 뭐 오만과 편견을 읽고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네, 뭐 그 외에도 뭐 인종차별을 떠올린다라고 여겨지는 뭐 검은, 뭐 하얀 이런 표현도 사라졌고요.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장이다라고 판단될 때에는 문장을 또 오히려 추가를 한 부분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웅디가 지금 보이는 표현 그 상황처럼 아쉽다라는 목소리도 적지는 않아요. 아쉬운 게 아니라 이건 문제죠. 예를 들어서 달의 그 전기를 쓴 작가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매슈 데니스는 달이 분명하게 그 당시에 신중하게 어휘를 선택을 했었던 것이다. 근데 이렇게 정치적인 분위기로 촉발돼서 이렇게 소설이 변경이 되면 이거는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게 아니라 성인들이 주도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좀 반대의 목소리도 강하게 있었으나 결국은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그 20세기 초반에 태어난 작가고. 네.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이제 뭐 청취자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네. 그래요. 어쨌든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은 소설이기도 하니까요. 지금의 기준으로 고친다. 네. 이거 완전 디스토피아 소설에 나오는 그런 상황들인데 예, 지금의 상황에 맞춰서 과거의 것들을 다 고쳐버린다. 그래 다 고쳐라. 고쳐 그냥 다 고쳐. 그래서 퀴즈는 퀴즈 앞에서 어디서 나옵니다. 앞에서 나옵니다. 앞에 잠깐 네. 흑산도 네. 공항 얘기. 예, 제가 오늘 지역명 얘기를 많이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요즘 퀴즈가 늘 쉬운 것 같아. 아유, 선물 퍽퍽 드리려고 드려야죠. 오늘의 퀴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곳의 일부 지역이 국립공원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공항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이곳 어디일까요? 1번 흑해, 2번 흑산도, 3번 흑석동. 오, 이것도 이제 한 50년 후에 희애 씨의 방금 이 보기는 이 내 쌍에서 지워질 겁니다. 혹은 고쳐 그 AI로 목소리를 바꾸거나. 저건- 왜냐 이 흑해, 흑산도, 흑성도 흑이 들어갔잖아. 이게 차별이라고. 이거 차별이야. 그 시대에는 이제 그게 흑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지. 흑이 들어가선 안 된다. 옛날에 손이애란 나쁜 사람이 살았는데 이런 말을 썼다. 난 나쁜 사람이 되었네. 그렇구만.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선물 받을 당첨자 발표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T의 검은 행보, BY의 데이데이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웅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2번 흑산도였죠. 자, 선정답자 하정숙, 이성민님 두 분께 화장품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일반 정답자 9239-3283 쓰시는 분, 그리고 기세리님 이렇게 세 분께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2부 마지막에 돌발 퀴즈 한 번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오늘 노중훈, 탁재영, 이우석 세 분과 함께하는 노탁석의 맛맛, 지난주에 미리 말씀드린 대로 이우석 소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좀 빠졌어요. 오늘은 노탁의 맛맛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제 수육 맛집으로 함께 할게요. 광고 듣고 두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맛을 잘 알지 못하는 맛알못인 제가 맛을 잘하는 맛잘알로 거듭나기 위한 코너 노탁의 맛맛. 노중훈, 탁지영, 우리는 노탁이에요. 노탁 두 분만 오셨습니다. 네, 영원한 맛선생님, 할매 밥 됩니까의 저자 맛꼰대 노중훈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행교회 교주 우리술 익스프레스의 저자, 팟캐스트 탁PD의 여행수다를 진행하고 계시는 탁재영 PD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여행으로 썼다는 탁지영 PD입니다. 아이고, 오늘 고기 파이를 머리에 얹고 오셨어요. 아이, 제가 이제 미는 모자인데 예. 겨울 가기 전에 예. 그 날씨가 부쩍 따뜻해졌더라고요. 그래서 겨울 가기 전에 몇 번 더 써야 돼서. 어제 오늘 추운데요? 그래요? 저는 좀 따뜻해진 것 같은데. 이렇게 두꺼운 거를 썼으니 아, 그렇구나. 추운 줄 모르지. 이걸 쓰고 있어서 따뜻했구나. 그럼요. 그 혹시 고기 파이라고 누가 한 적 없어요? 고기 파이 얘기는 여기서 처음 들었고요. 아 그래요? 똑같이 했는데? 저는 왠지 예. 램프를 비비면 어. 탁 PD님이 소원을 이뤄줄 것 같아요. 아, 진짜. 야, 저는 어디 저기 티벳? 파키스탄. 파키스탄. 네, 아. 파키스탄 북부에 그 북부 동맹이라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파콜이라는 모자입니다. 거기 현지에서 사신 네네네. 거예요? 현지에서 사다 달라고 부탁해서. 네, 제가 거기 갔었을 때 못 사와가지고 다음에 이제 부탁해가지고 사진 작가님한테. 네, 그래서 어렵게 구합니다. 이런 전 세계 그 좀 독특한 형태의 네네. 모자가 몇 개나 됩니까? 집에 내 집에. 쪽 벽면에 이렇게 좀 많이 있대요. 컬렉션이 있네. 대박이다. 어쩐지. 저 까만색으로 염색하면 강시 모자 아닌가요? 비슷한 것 같은데. 제 소중한 모자에게 그런 짓을 하지 말아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미리님께서 달라요. 지난주 식빵 주제를 소개하던 웅디의 목소리와 오늘의 목소리가 달라요. 소리에 생기가 가득, 행복이 가득히 느껴져요. 왜 그 달걀로 바위치기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아, 예. 웅디에게는 제육이 어떤 걸로 쳐도 통과가 안 됩니다. 이제 뭐 제약 편향적, 제육 편향적지는 않아요. 고기는 다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오늘 또 수육이니까. 아, 예. 네네네. 맞습니다. 방금 그 최선희님께서 탁 PD님 만두 피스셨네. 예쁘게 빚었네. 예쁘게 빚었어. 아이고. 아, 이게 이렇게 싸기 전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오므리면 그렇지. 이제 싸지는 거. 근데 대단한 거 이게 아무나 이렇게 어울리지 않아요. 아, 그렇지. 진짜로. 윤양지님이
저번에 쓰고 나오시지 않았어요? 하시는데 맞습니다. 아주 기억력이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아 윤양진님 네. 또 오늘 두 번째세요. 네네. 두 번째 쓰고 나오셨어요. 겨울 가기 전에 하시네. 한 번 더 쓰고 나오겠습니다. 가채 같다고 조혜영님이 가채 같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채를 올리고 오셨군요. 아 정말 상상력들이 풍부하시네요. 표현력과 상상력이. 아이고, 네. 예. 자, 오늘 주제 말씀드린 대로 수육입니다. 아, 수육, 뭐 돼지고기 수육, 소고기 수육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맛집들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 그 전에 우리 TMI 역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 수육의 숫자가 물 숫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이킬숙이죠. 그래서 이키르수? 수육, 수육인데 발음이 어렵잖아. 그래서 수육이 된 거죠. 물 숫자가 아니었어요. 물 숫자 아닙니다. 그래서 수육은 보통은 소고기 삶은 거, 편육은 뭐 돼지고기 삶은 거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예. 근데 또 이것도 뭐 실생활에서는 대충 맞아 떨어지긴 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조리 방법에 따른 분류인 거죠. 그러니까 고기를 삶으면 수육이고 이 수육을 식혀서 먹기 좋게 편으로 자른 게 편육이죠. 그러니까 삶은 고기의 통칭이 수육. 그렇죠. 네. 삶았으면 다 수육. 그러니까 사실은 편육을 만들기 위해선 한번 수육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저희 고조리서 오래된 요리책 중에 보면 이제 시의전서라고 있거든요. 시의전서. 이 시의전서가 심환진이라는 분이 이제 1919년에 상주 군수로 부임한 다음에 그 지역의 양반집에 전해 내려오는 책을 발견하고 이걸 이제 괴지에다가 필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실 적혀 있는 내용은 18세기 말엽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 요리 연구에 아주 중요한 책인데 여기 보면 이제 반상식도라는 게 실려 있어요. 반상식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면은 뭐 7첩반상, 9첩반상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그걸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배치한다. 라는 거를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사파까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모든 상차림에 안 빠지고 나오는 게 바로 또 수육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의전서에 실린 수육 조리법을 보면 양지머리, 부와 이게 이제 허파예요. 그다음에 이제 길허라고 써 있는데 이게 지랍니다. 지랍, 비장. 그다음에 이제 유통, 우랑, 쇠머리, 사태, 이자, 제육을 다 삶아서 썰어 쓰나니라. 삶아 뼈 추려 한데 합하여 보에 싸 눌러다 쓰면 좋으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육을 그냥 썰거나 또 이제 눌러서 굳힌 다음에 써는 것이 이제 편육이죠. 그렇지. 그래서 1930년대 신문 기사를 찾아보면 아주 다양한 편육 요리법이 나오는데 제일 일반적이었던 건 이제 양지머리 편육입니다. 양지머리. 네네. 그거 이외에도 업진 편육, 업진살이겠죠.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비싼데. 저육 편육. 요게 이제 돼지고기 편육인 겁니다. 보통 업진살 수육으로 거의 안 만들어 먹지 않나? 그냥 먹는 게 더. 양지머리를 많이 쓰죠. 뭐 사태나 네. 이런 걸 많이 쓰죠. 비싼 거를. 그리고 이제 이때는 개고기 편육도 인기가 있었어요. 네. 옛날이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1924년에 출판된 조선 무쌍 신식 요리제법이라는 책에 보면은 예. 편육 중에서 최고는 뭐냐? 업진 편육이다. 그러겠지. 네네네. 그래서 이제 날로 가져다가 삶으면 장국이 제일이요. 혹은 맛도 좋고 국수에 놓아 먹는데 제일 좋으니 편육 중에서도 상등이 되나니라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편육은 그냥 먹기도 하지만 각종 요리의 부재료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거든요. 편육이 올라가는 요리 뭐 생각나세요? 냉면이죠. 그렇지. 네네. 고명으로 많이 올라가니까. 네, 냉면에도 네네.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복장국에도 이 편육이 어복장국. 올라가죠. 그렇지. 어복쟁반. 네네네. 뭐 다 냉면집에서 파는 거네. 네. 그러네. 그리고 이제 돼지고기 편육은 원래 이제 평안도랑 황해도 분들이 많이 드셨는데 예. 이게 사실 남한 사람들한테는 처음에 그렇게 큰 인기가 없었대요. 한국 전쟁 이후에 많은 그 이북 분들이 내려와 가지고 돼지고기 편육을 만들어서 팔았지만 여전히 소고기 수육이 더 인기였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1970년대 소고기 가격이 폭등할 움직임을 보여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예 식품학자, 조리학자 뭐 이런 분들 동원해 가지고 돼지고기가 정말 영양학적으로 좋다. 예. 돼지고기가 아주 좋은 고기다. 이걸 홍보를 하기 시작하죠. 그럼. 그래서 이제 1976년에 한 신문에 실린 그 구정 상차림 요리를 보면은 5가지가 소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4가지에 돼지고기가 들어가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맛있겠다. 떡만둠국, 떡갈비찜, 김칫잎, 화양적, 편육 요 4가지가 이제 돼지고기였던 거고요. 돼지고기가 이 정도로 정부 주도의 돼지고기 소비 촉진 활동이 성과를 거두면서 돼지고기 수육, 편육의 인기가 높아지는 거고요. 그러면서 1980년대 초반 이후에 이제 돼지고기 소비량이 소고기를 넘어서게 되고 이때부터 보쌈집이 유행했어요. 보쌈. 그렇지. 최고지. 네네. 자, 그래서 이런
일단 이제 돼지고기 수육은 뭐 소고기 수육에 비해서 일반 가정집에서도 쉽게 해 드시잖아요. 예. 그래서 수육 맛있게 하시는 법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별걸 고기를 삶을 때 예. 물이 팔팔 끓을 때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육즙과 육질 손실이 적어져요. 아 처음부터 넣고 끓이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 육수를 만들 때는 찬물에서부터 고기를 넣고 끓이게 됩니다. 그렇지, 이제 그렇지. 고기의 맛성분이 그러네. 고기의 맛성분이 국물로 많이 빠져나오는 거고. 그렇지, 그렇지.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수육은 국물을 먹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빠져나오면 안 되지. 네네. 그래서 팔팔 끓을 때 고기를 투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아하. 그다음에 이제 고기 삶기 전에 그 삶는 물에 미리 양념이랑 간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된장, 간장, 맛술 같은 걸로 간을 하게 되는데 이 이유도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삼투압 때문에 그렇지. 전혀 간이 안 돼 있는 국물로 고기를 삶게 되면은 고기에 있는 맛성분이 쉽게 빠져나오니까 여기 이제 간을 배게 해서 좀 덜 빠져나오게 그러면서도 고기에는 간이 배이게 하는 거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니까 밀도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기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뭐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대파, 생강 또는 커피, 월계수잎, 커피 가루, 통후추, 맛술 뭐 이런 걸 주로 쓰는데 이걸 다 쓰게 되면은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게 되고 이 중에서 이제 자기 선호에 따라서 그렇지. 한 두 가지 재료 정도를 조합해서 쓰면 되겠고요. 커피도 뭐 생각만큼 효과가 있어요? 그럼요. 그럼. 특히나 이제 브라질에 사시는 한국 분들은요. 예. 거기서도 수육을 해 드시잖아요. 커피를 아예 자루째 넣어서 끓이신대요. 자루요. 네네네. 이거 커피 맛. 무슨 뭐야 그게? 그 수육 먹으면 잠이 안 와. 족발 아니야? 네. 색깔은 족발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예. 신선한 고기를 쓰는 게 그렇지. 이 불쾌한 고기 냄새가 나지 않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TMI 역사 잘 들었습니다. 아 수육 말만 듣고 있어도 입에 군침이 넘어가고. 왜냐면 너무 눈앞에 생생하지. 명확하게 떠올리기 쉽잖아요. 이런 주제가 참 좋은 게 우리가 다 아는 요리고 그렇지. 우리가 다 아는 맛이에요. 그렇지. 음. 그러면 매번 아이템을 그런 거 가지고 오면 안 되냐? 저를 힐난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잖아. 이걸 3년 4년째 해봐요. 예 그래요. 저는 이거 이해하지. 아이템 짜느라고 진짜 아유 나 이게. 일주일 다 써요. 그래 거짓말하지 마시고. 약간 거짓말입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제 모자가 약간 예. 그 삶아놓은 통삼겹의 그 윗부분 껍질 같은 약간 색깔은 그런 그러네. 느낌도 있네요. 색깔은 그러네. 네네. 여기 조금 그 커피를 많이 썼어. 브라질식. 그렇지, 그렇지. 아, 저는 참 그 돼지고기 수육이 참 좋아요. 아 그럼. 돼지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맛이.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문화권에서 금지를 했나 싶기도 하고. 천만 다행이죠. 음. 아랍 분들께서도 다 드셨으면 지금보다 훨씬 비쌌겠죠. 그랬겠지. 그렇지. 아, 근데 너- 이제 요즘은 우리나라도 돼지 다양한 부위를 이제 먹지만 예. 그래서 전통이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한때는 아니고 지금도 그게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특정한 부위 삼겹살에 대한 과도한 우리가 좀 애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좀 과하죠. 그래서 그 부위가 진짜 사실 굉장히 비싸지긴 했어. 어. 네. 다양하게 드세요, 여러분. 다양한 부위로. 시장 논리인데 그렇습니다. 돼지 뭐 저는 그 맛없는 부위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없지 없지. 다양하게 먹읍시다. 뭐 그렇습니다. 수육으로 드실 때는 목살도 좋고, 그럼, 뭐 그럼. 삼겹은 당연히 좋고, 그럼. 전지살도 굉장히 좋죠. 아, 전지살 그럼요. 죽이지. 네. 가성비는 전지살이죠. 김희숙님이 팔팔 끓는 물에 넣어야 되는구나. 요리니에게 꼭 필요한 방송이네요. 요리 어린이. 우리 희숙님. 역시 우리 탁 PD님의 조언이 제발했네요. 좋았습니다. 네네. 오늘 삼도- 점심 때 이거 바로 해 드시는 분 꽤 있을 것 같아요. 점심 바로? 점심이나 저녁 때. 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 네. 3963 쓰시는 분께서는 수육은 묵은지랑 함께 먹어야죠. 맛있지. 시부모님 생신 때 차려드린 문어 숙회, 묵은지 그리고 같이 먹는 수육 삼합 사진 보내봐요. 저 한솜씨 하지요? 부끄부끄 하면 야. 이게 파는 게 아니라고? 이야, 이거 플레이팅이 엄청나고요. 그러니까. 그 돼지고기, 그러니까 수육을 아주 얇게 점이듯이 썰어가지고 이 접시에 삥 둘렀는데 저게 언뜻 봐도 정성이네, 한 정성. 네?50점이 넘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 뒤에- 수육이 네. 이 수육 겉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껍데기 쪽에 네네. 이 정말 아주 그 절묘하게 완벽한 맞아요, 맞아요. 여기 그 이끼 네. 약간 그 노란색과 빨간색의 그 중간 어디지? 네. 야 태닝이 잘 돼 있고 아. 그 가운데에 문어 삶은 걸 엄청 또 저렇게. 예쁘게 또. 그리고 백김치를 한쪽에. 뒤에 그리고 채소 저렇게 색색으로 담은 거 보세요. 묵은지를 한번 빠른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어쨌든
우리 3963님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죠. 이게 놀라운데요. 이거는 뭐 어디 가서 자랑자랑 하셔야죠. 근데 또 한국 사람 특징이 네. 약간 가정집에서 이렇게 되게 잘 나온 요리를 보면은 와 꼭 파는 것 같아요 이러고 파는 데 가가지고 잘 나온 요리 보면은 집에서 먹는 것 같아요. 먹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긴 하네. 그런 게 좀 있지. 아 먹고 싶다. 예, 우리 좀 짧은 걸로 하나. 그러면 첫 좋습니다. 번째 맞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서울시 예.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이응집인데요. 방화동의 이응집. 네네. 사실은 이 집은 소고기입니다. 소고기 수육. 맛있지. 이 집은 뭐 SBS 생방송 투데이 또 뭐 식신로드 같은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온 집인데요. 메뉴가 단출합니다. 곰탕 그리고 소고기 수육.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 자신감이 느껴진다. 그렇지. 곰탕은 보통 있고 특이 있고. 근데 이 집이 조금 어려운 건 영업 시간이 점심 장사가 11시 20분부터 오후 1시 반까지. 그리고 오후 4시부터 저녁 장사를 재개하는데 굉장히 일찍 문 닫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재료 떨어지면 그냥 닫으시는 거예요? 닫아요. 아. 근데 장사도 잘 되고 뭐 예를 들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많이 준비하지 않는 것이죠. 아. 딱 쓸 만큼만. 그래서 의외로 자리 잡기 쉽지는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테이블 위에 배추김치와 무김치가 세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덜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탕국물에 김치의 조합은 너무나도 최고지. 중요하지요. 근데 아주 맞춤하고 맛있습니다. 저는 이날 그 소고기 수육을 주문했었는데 예. 이 집에 사실은 압권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오. 수육을 주기 전에 예. 맛보기로 고기를 좀 주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수육이 아닌데? 매콤한 양념에다가 어. 묻혀내는 거예요. 약간 제육 느낌. 제육 느낌인데? 그치. 근데 다시 제육으로 돌아가나? 제육은 양념이 끈덕지게 달라붙는 느낌이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요거는 좀 밑에 국물이 좀 자작하게 깔려 있는 형태입니다. 약간 육개장 수육 같겠다.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보이는 것처럼 맵지는 않아요. 근데 감칠맛은 워낙 좋아가지고 사실은 주객이 전도됐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여기 가신다는 단골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수육 나오기 전에 맛배기로 이건 무조건 나오나요? 주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유혹을 못 견디고 아하. 초록병을 한 아. 이렇게 까는 분들이 바로. 많아요, 사실은.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겠다. 맛있어요. 아. 그리고 이 집 전략이 좋네. 그리고 곰탕이랑 수육을 워낙 잘하는 집이니까 저 고기가 야들야들 않을 도리가 어머나. 없죠. 이게 이제 제가 먹은 수육 소짜리인데요. 제가 지금 수육 사진을 보고 있는데 네네네. 시각이 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눈으로도 느껴지죠. 살코기 부위든 콜라겐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저쪽 껍질 쪽이든 딱 눈으로 봐도 뭐 예를 들면 뭐 뻣뻣하거나 뭐 질기다는 느낌이 전혀 없잖아요. 실제로 먹어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아, 이거 많이 주신다 그리고. 네, 그리고 그 밑에 부추가 이렇게 많이 깔려 있어가지고 아, 그래? 요거 뭐 고추냉이랑 간장에다 찍어가지고 네, 질겅질겅 뭐 질겅질겅까지 씹으실 것도 없어 워낙 부드러워가지고 드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 국물도 좀 주셨는데 이 집이 이제 곰탕이 대표 메뉴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진짜 호불호가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탕은 극도로 심심한 걸 전 제일 좋아하잖아요. 근데 예, 그거를 많은 분들에게 이제 추천했다가 욕도 많이 먹었는데 이거는 감칠맛이 워낙 기본적으로 대단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먹어도 맛있는 그런 국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 수육, 그다음에 맛보기 수육, 그다음에 곰탕 국물까지 어우러지는 아주 꽉 찬 한상이 되겠습니다. 얼마예요? 이거 수육 숫자리는 25,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중 35,000원, 대 45,000원. 여기 소고기 수육이라 그렇습니다. 조금 가격이 있긴 진짜 한데. 있죠. 그 정도면 소고기 수육치고는 또 그러니까. 비싼 건 아니에요. 맞아요. 실해 그리고. 네, 곰탕은 12,000원, 특은 15,000원일 거예요. 그리고 공깃밥은 계속 주시고 더 달라고 하면은 상당히 맛있게 먹고 온 집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네. 야, 이 첫 번째 맛집도 강력한데. 아, 훌륭합니다. 아, 이거 사진 보여드리고 싶은데 진짜 네.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많은 분들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정확한 식당 이름은 저희가 방송 중에는 말씀을 못 드리고 방금처럼 무슨 동에 뭐 희의식당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말씀을 드리죠. 정확한 식당 이름은요. 저희 허지웅 씨 홈페이지 덕색의 맛맛 게시판이나 또 허지웅 씨 인별그램에 우리 코너 끝나자마자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네. 여기 찾아가야겠다 싶으신 분들 확인 부탁드리겠고 요 코너 따로 팟캐스트로도 올려놓으니까 이 정주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퀴즈를 드려야 되는데 네네. 오늘 소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힌트를 누가 주나요? 둘 다 하는 거죠. 저는 둘 뭐 다? TMI를 일단 했기 때문에. 네. 네. 아 힌트 안 할 거야? 네. 노중훈 분명히 사장님께, 제가 네. 힌트 하나 치면 탁PD가 분개해서 아유 이게 뭐냐 이러고 다 나올 거예요. 따라 나올 두고 것이다. 보세요. 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네네. 오늘 수육 맛집으로 함께하고 있죠.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수육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누린내와 비린내를 잘 잡아야죠. 다음 보기 중 수육의 잡내를 없애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 재료가 뭘까요? 아까 나왔죠? 보기 드릴게요. 1번 두리안. 아 넣어보고 싶네요. 뭐 폭발할 것 같은데 뭔가가. 2번 월계수 잎. 3번 과메기. 야, 이 뭐 힌트가 필요한가? 그러니까요. 한 문제 하지만 네네. 힌트. 사실은 그 소장님이 힌트 요정님이 안 계십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뭐 우리 이우석 소장님이 뭐 재치 있다, 재밌다라는 의견을 주시는데 사실은 타율은 낮습니다. 그냥 무작정 많이 던져놓고 그 중에는 걸려라 뭐 이런 식이거든요. 원래 걔 수다스러워. 그래도 이게 상당히 그래도 원래 수다스러워요. 원래 이게- 수다스러워요. 아, 이거 준비 꽤 오래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준비 오래 하셨지 이거. 오늘 정말 분노가 치미네요. 아, 진짜. 예, 지금 저의 올라서 분노를 그럼 하나 유발하기 쳐봐요. 위해서. 괜찮은데. 사실은 이제 이 재료가 예. 지중해 연안에서 납니다. 그렇지. 이제 맞아요. 뭐 크레타 섬이나 뭐 이제 시칠리아 이런 쪽에 보면은 예. 이제 수확철에 어. 이 나무를 둘러싸고 이제 수확을 많이 하게 해달라고 이 지역 이제 아낙네들이 민속 춤을 추죠.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수월계 강강수월계. 아 최악이다. 제가 들은 힌트 중에 최악이에요 진짜. 정말 나가. 나가네. 아 근데 아니, 민속춤. 노 작가님 거 그거 춘단 좋았어요. 말이야. 예, 노 작가님 거 좋았어요. 수다스러워. 그렇습니다. 원래 수다스러워요. 그래? 네. 정답 나왔는데.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뭐 저렇게 덥지? 이승환의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우리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노탁의 맛맛을 함께하고 있어요. 노중훈 작가, 탁재영 PD 모시고 오늘 수육 맛집 주제로 함께합니다. 오동준님, 이승환이 부릅니다. 어떻게 힌트가 그래요? 아니 근데 5122님 저 통했습니다. 자려고 누워서 강강수월계 생각하면 웃음 나올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하는 기분이 이게 중요하죠. 자존심이 상하는 기분이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감사합니다. 귀중한 애청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일입니까? 우리 네? 이종욱님 문자가 네. 굉장히 네네. 뼈가 아픕니다. 힌트는 역시 소장님이신 걸로 마무리를 짓죠. 동료들하고 다 같이 지금 컨테이너 휴게소에서 듣고 있었는데요. 10명 중에 아무도 웃질 않았어요. 한 분만 웃어보십시오. 그러면 웃음은 전염이 강합니다. 그러네. 네, 그래서 피식이라도 웃게 될 겁니다. 그 자리에 5122님 예. 계셨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다. 그러니까 웃으면 너무 인색하지 마시고요. 아니 네네. 사실 우리가 이전까지는 이렇게 힌트를 줄 사람이 오늘 빠졌다 개인 사정으로 그러면은 가끔 이렇게 그 시민 이우성님이라고 계세요. 네네네. 예, 전화 연결. 시민 이우성님과의 전화 연결을 추진을 했었는데 네네.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두 분을 믿었거든요. 아, 조금 안타깝습니다. 근데 시민 이후성님도 예. 결석이에요, 그럼. 이중 결석이네. 시민 이우성. 여튼 그 과도한 신뢰 이런 거 네네.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 믿지 그렇군요. 마세요. 네, 예. 아이, 가끔 재밌길래 나 네네. 재밌을 줄 알았지 오늘도. 네. 아, 자 우리 힌트는 잠시 잊고 맛있는 수육 맛집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맛집이 너무 강력했어요. 아, 훌륭한 집입니다. 네네네.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탁피디님의 두 번째 맛집 어디일까요? 자,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예. 부산 초량동에 있는 피읍집인데요. 이 집이 4대째 이어오고 있는 집입니다. 4대째. 네. 오. 100년 넘은 집이에요. 어이구. 수육 삶은 지 100년이 넘은 집이야. 그래서 메뉴는 딱 두 개. 수육과 그냥 국수라고만 써 있는데 그게 맞아요. 잔치국수예요. 맞아요. 아 잔치국수랑 수육만 네네네. 파세요? 이야. 가격도 너무 은혜롭습니다. 네, 가격이 국수는 3,000원, 수육 10,000원.
아니 이 가격으로 네. 4대째? 그러니까 이게 좀 미스테리인데 이 보세요 지금 양도 지금 작지가 잠깐. 않아요 지금. 이거 10,000원짜리 수익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이게 웅디가 가장 좋아하는 형태의 수육 아니에요? 최고죠. 그지? 예. 예. 이거 보통 이제 저 평양냉면 집 가면은 제육이라고 해서 나오는 맞아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아주 네. 끝내주는 맛. 예, 그거보다는 보통의 이제 그런 유명한 평양냉면집보다는 조금 뭐라고 할까? 약간 터프하게 나오는 형태인데 그렇죠. 맛있어 근데. 아 근데 맛있습니다. 10,000원밖에 안 한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렇게 아까 우리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뭐 플레이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냥 썩썩썩썩 썰어가지고 맞아, 이게 쫙 맛있지.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건데. 이게 맛있지. 자 일단 기본 찬도 충실하고요. 배추김치, 무생채 그리고 부추 겉절이 여기 이제 가면 정구지라 그래. 정구지. 부추, 네, 부추. 정구지. 그리고 이제 양파, 풋고추, 쌈장 이렇게 주시는데 이거 이 수육이 그래서 양이 혼자 먹기엔 좀 많아. 이제 둘이 먹기에는 또 살짝 모자라요. 모자라요. 그런 느낌. 아주 그냥 적절한 양입니다. 아니 이게 겉으로 딱 보기에는 그 왜 저기 지금은 없어진 이 을지 네네네네. 이응집. 네. 거기에 제육과 똑같아 보여요. 근데 양은 거기보다 훨씬 많고요. 네. 아, 살짝 더 맛있어 보이는데? 자 그래서 이 집이 또 이런 오래된 가게들이 자유도가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쓱 이렇게 약간 오래 온 사람인 것처럼 오늘 저 삼겹살 위주로 주셔서 삼겹살 그러면 이제 삼겹살 위주로도 주시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삼겹살 목살이 섞여 있는데 삼겹 위주로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농후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제 그렇게 주문하셔도 되고. 단골의 묘미지. 그렇죠, 그렇죠. 나 여기 네. 왜 올래? 부산에 어디라고요? 아 여기 이제 초량동에 있는 피읍집입니다. 피읍집. 초량동의 피읍집. 네네네. 이거 끝내주는데? 그리고 이제 고기를 너무 두껍게 썰진 않아요. 그러니까 살짝 얇게 썰어서 입에서 이제 살살 녹는 요게 이제 포인트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잡냄새는 전혀 없죠. 그건 이제 100년의 내공인 거고. 4대째인데. 그리고 이제 여기 소스가 또 죽여줍니다. 이 소스가 질금장이라고 하는 소스예요. 다른 데서 들어본 적이 없죠. 질금장. 그러니까 질금이 엿질금이라고 해서 이제 엿기름의 방언이죠. 엿기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식혜 만들 때 쓰는 그 저기 보리 쌍난 예, 것들 빵 예, 예. 그거 가지고 소스를 만든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점도가 있겠네. 그 점도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맛이 좀 달라요. 맛이.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엿기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 아주 그 은은한 단맛이 있어요. 좋아, 은은한 좋아. 단맛에서 그 끝을 탁 채주는 그런 약간 새콤한 맛까지. 좋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찍어 먹으면은 그냥 무한히 들어갑니다 진짜. 무한히 들어가고 큰일 났다. 가고 싶다. 국수는 아주 깔끔한. 살짝 심심하게 느껴질 정도. 그렇지. 노중훈 작가가 좋아할 정도의 그런 잔치국수인데 이거 먹어보면은 약간 좀 멸치국수 같은데 좀 묵직하다라는 느낌도 받을 수 있어요. 예. 알고 보면 돼지 고기가 베이스인 육수입니다. 이렇게 단촐하게 생겼는데. 네네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파 좀 올라가 있고 뭐 고춧가루 올라가 있고 좀 심플하잖아요. 예. 근데 또 여기에 이제 먹는 법이 다 따로 있습니다. 반찬으로 나오는 전구지가 있잖아요. 전구지. 이 전구지를 넣으란 말이야. 전구지와 무생채를 넣어서 먹으면 간이 아주 딱 맞습니다. 진짜 못한다. 네. 진짜 나 이렇게 못하는 사람 진짜 오랜만에 봤어. 왜냐면 어지간하면은 네. 전라도 사람이시든 충청도 사람이시든 경상사투리 어지간히 하시거든요. 오히려 탁 PD님은 중앙아시아나 중남미 쪽 사투리 잘해요. 아니 그렇구만요. 네, 오히려. 네. 근데 여기 끝내주네요. 그리고 웅디 여기는 오늘 가셔도 돼요. 왜냐면 여기가 부산을 어떻게 가요? 부산역에서 도보로 맞아. 초량도는 진짜 506m밖에 안 부산역에서 떨어졌어. 가까워. 506m. 그래요? 그러니까 2시간 반 고속열차 타고 내려서 500m 걸어가지고 예. 먹고 다시 올라와. 바로 저기 오는 그 거지. 부산역에서 길 건너서 네, 길 건너서. 길 건너서 500m. 500m. 그 언덕배기 쪽 있잖아요. 예. 마주 바라다 보이는 그 언덕배기 쪽. 예, 이쪽으로 예. 가면 돼요. 가까워요. 그래서 저도 부산을 나고 들 때 시간 조금 남으면 여기서 후루 한 그릇 먹고 가요. 이게 가보셨구나. 그럼요. 여기 고기는 어때요? 맛있다니까요. 냄새 안 나고 어떡해. 타피디 얘기해 준 것처럼 두껍지 않고 약간 얇은 편인데 부드럽게 잘 넘어가고. 아니 이 퀄리티의 이 양의 고기에 네. 국수까지 이렇게 해서 13,0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렇지.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가야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진짜 얇은 지갑을 예. 오랫동안 보듬어 주면서 오랫동안 진짜 지켜온 아주 귀중한 곳이죠. 이런 데가 왜 서울은 없어? 그리고 4월부터 10월까지는 메뉴가 하나 더 생깁니다. 열무국수. 열무국수. 맞아. 그럼 그 차이나타운 근처인가요? 부산. 차이나타운 조금 초입이지. 방향이 다르긴 한데 예. 뭐 가도 그 동네예요. 어차피 초량동이라는 게 부산역 딱 맞은편이거든. 그 지하 보도로 건너거나 길 건너서 가면 돼요. 금방 가요, 금방 가. 너무 먹고 싶다. 고기가 진짜. 근데 이제 여기 일요일은 쉽니다.
아 1위를 또 쉬고. 네네네. 아. 오늘 다녀오세요. 야 어렵다. 가기가 난이도가 좀 있긴 한데 네. 부산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다 아는 여기 집이에요. 다 아시고 네. 좀 주변 이제 근처 지역 사시는 분들 음. 찾아가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유명한 어우, 집입니다. 너무 네. 좋네요. 음. 자 우리 다음 맛집 가보겠습니다. 자 경상북도로 가겠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미음집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육고기 수육만 이야기를 했는데 저기 선생님, 네네네. 제가 지금 겉에 그 가게의 겉에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 그 옛날에 있다가 이제 그 법의 철퇴로 아, 인해서 네. 사라졌던 그 네네. 바다 이야기 아닌가요?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 누가 봐도 그건데 저도 처음에 똑같이 얘기했었어요. 선생님 지금 우리 맛집 코너에서 그러니까요. 도박을 이렇게 저도 이게 무슨 PC방이거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예 그런 그 가게 아니냐. 게임장이잖아요. 똑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니 근데 그러니까 창문에 보통 보면은 네. 저렇게 이제 시트지라 그러죠. 이제 그렇죠. 시트지를 발라도 조금 식당인 경우에는 빛이 좀 통하는 시트지를 바르잖아요. 근데 이 집은 완전히 정말 파란색으로. 지금 웅디가 얘기한 좀 누가 봐도 식당처럼 안 보이잖아요. 아 이게 식당이에요? 네, 근데 대박은 뭔 줄 알았어요? 저 집이 문 열면 30분 내에 다 마감이 돼요. 꽉 차요. 네, 오후 장사만 하시고 5시부터. 저도 마음을 가슴을 졸이면서 딱 5시 딱 되자마자 입장을 했는데 예. 심지어 5시 입장했는데 5시부터라고 했는데 동네 분들은 몇 분이 와서 이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아, 이미? 자 뭐냐 돼지고기도 아니고 소고기도 아니고 아귀입니다. 아귀 수육. 아귀수육. 아귀 수육 있잖아요. 아귀찜은 뭐 많이 드셔보셨겠지만 아귀수육. 근데 이쪽에서는 또 아귀 수육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일단 밑반찬 종류가 많지 않지만 일당 100의 반찬들이 쫙 깔립니다. 뭐 가자미 식혜도 있고 미역 초무침 같은 것도 있고 곡물 강정 같은 것도 있고 콩나물국도 내어주시고 아 좋아. 김치 진짜 훌륭합니다. 정말 제대로 양념이 꽉 박혀 있는 아주 그냥 아주 꽉 차 있는 그런 진짜 몸쪽 꽉 찬 직구 같은 그런 김치고요. 경상도 김치. 여기는 고추냉이도 굉장히 훌륭해요. 그냥 우리가 왜 시제품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잖아요. 좀 말라 있거나 좀 그치, 뻑뻑하거나. 근데 여기는 생고추냉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자 아기 수육 저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아이고. 일단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나오네. 그리고 갓 다 만들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물론 테이블 위 휴대용 가스레인지에서 점점 계속 식지 않게끔 데워가면서 드시긴 하는데 이미 다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바로 젓가락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아귀살이 엄청 많고요. 근데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 드시는 분들은 다 그냥 흰색이니까 아귀살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저렇게 약간 불그스름한 기운 약간 붉은 거. 노란 기운 도는 거 있잖아요. 알인가? 근데 그거는 간이지 간. 아귀간. 아귀간. 아귀간이지. 아귀가 아귀간. 맛있지. 진하고 녹록한 맛 있잖아요. 푸아그라가 오면은 진짜 받들어 모실 수밖에 없는 추앙할 미치겠다.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아귀간이고요. 아 오늘 두 분 장난 아닌데? 장난 아니죠. 우리 뭐 야 네. 지난주 식빵 하더니. 네. 심지어 그 소장님의 빈자리가 전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야. 식빵은 거들 뿐. 그렇습니다. 뭔가 식빵은 오늘을 위해서 네네. 콘트라스트를 만들어주기 그렇습니다. 위해서. 아귀살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맛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살코기 위주 부분하고 약간 껍질 쪽은 완연히 결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 심지어 살도 굉장히 부드럽지만 특유의 결은 또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보신 저 부분은 아귀 위가 있어요. 내장. 내장도 먹거든요. 대구나 이런 것도 위를 원래 먹어요. 방어도 근데 마찬가지고. 간만큼 풍미가 있나요? 저 위랑 간은 완전히 맛이 달라요. 어떻게 간은 달라? 포털하고 이렇게 넉넉한 맛이 있잖아요. 녹진한 맛이 있잖아요. 예. 저 위는 쫄깃쫄깃한 거. 쫄깃쫄깃해요. 쫄깃쫄깃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완전 히 텍스처가 완전 다르고. 자 그러면 저 아귀 수육 밑에 콩나물이랑 미나리가 쫙 깔려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냥 많이 먹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 밑에 받치는 채 같은 거 있잖아요. 저걸 들면 국물이 이렇게 밑에 있어요. 국물이 있는 거예요. 삶은 국물인 거지 아귀를. 그래서 사리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하냐면 물어봐요. 라면 사리 하실래요? 국수 사리 하실래요? 이야. 저는 이제 라면 사리를 먹었는데 그걸 주문하게 되면 먹다 조금 남은 아귀 살들을 발라가지고 저 안에 다시 쓸어 넣어주시고 거기에 대파랑 간장을 한 바퀴 둘러요. 참기름도 좀 두르고 그리고 라면 사리를 투하하는데 이건 추측이 어디까지나 저 국물에는 진짜 기가 막힌 조미료를 탄 것 같아요. 너무 감칠맛이 진짜? 미쳐요 진짜. 와. 왜냐하면 라면 수프를 안 넣거든. 그러니까 허여 멀거나 사실은 맑은 국물이잖아. 맑은 국물이잖아요. 예. 저기 라면 사리만 넣었을 뿐인데 저게 감칠맛이 어마어마하고 저 감칠맛
과 상대해서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죠. 엄청난 내공의 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확 맞물리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데 이거는 진짜 흘러 넘칩니다. 흥덩흥덩. 큰일 났다. 여기도 가고 싶다. 네, 그래서 진짜 여기는 오히려 아까 외관이 그래서 예. 저 같은 사람은 좋아요. 아 여기 위치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안 갈 거 아니야. 위치 한 번 더 얘기해 줘. 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미음집이 되겠습니다. 포항시 북구 두호동.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게 썬팅이 저렇게 돼 있으니까 네네. 안에 들어가면은 그 시간과 정신의 방이라 그러죠. 이렇게 시간이 몇 시에 들어. 근데 여기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저게 너무 훌륭해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진짜 과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저렇게 발라놨나 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예. 근데 뭐 안 그래도 뭐 이미 좀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죠. 많은데. 그리고 뭐 다른 종류 해산물도 파는데 일단 처음 가시는 분들에게는 아귀 수육을 강력하게 권해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 네네네. 진짜 너무 심하다. 너무 맛있겠다. 훌륭해요. 그러니까 웅디 부산 찍고 포항 올라가서 그러네. 이렇게 코스가 루트- 딱 나오네. 루트 짜요. 그럼 다음 날 라디오는요? 내가 할게. 나, 알잖아요. 나 연결해줘 시민어징으로 해서 아기 간 내가 이제 얼마나 맛있는지. 시민어. 예. 괜찮네. 아 진짜 아기간 네네. 끝내주네. 끝내줍니다. 아, 네. 이제 여러 가지를 먹어봤지만 음. 여기 진짜 퀄리티가 너무 좋아 보이네요. 야, 아니 근데 기가 여기 가격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가격이 제가 봤을 때 아귀 중짜리였나? 전 소짜리 큰 사이즈였거든요. 예. 55,000원이었던 거예요. 55,000원. 근데 돈이 안 아까워요. 안 아까운 양이 것 같아. 진짜 많아요. 아니 그리고 네. 그 아기 수육집 가면은 네네. 원래 저렇게 밑에 네. 그 수육판 네. 거두면은 안에 탕이 저렇게 있어요? 안 해주고 그냥 접시에만 담겨 나오는 집들이 그렇잖아요. 원래 많아요. 그럼 네. 저건 개발한 거야 저기서? 개발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런 형태로 나오고 55,000원인데 두세 분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부담은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너무 좋다. 한미숙님이 아기간 맛있다고 하던데 침 흘리고 있어요 하셨는데 아기간 너무 맛있죠. 그럼요. 오늘 KTX 예약하시는 분 나오셨네. 박승기님 오늘 당장 가시나? 아, 정말 바람직한 태도고요. 바로 포항 달려가시요. 얼마나 걸리지 포항? 포항까지 뭐 2시간 반. 2시간 반. 네네네. 부산이랑 똑같네. 그럼 비슷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이 다음 맛집이 여기에 견줄 수 있을까? 또 됩니다. 정말요? 네, 됩니다. 다음 맛집 네. 가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영등포, 서울 영등포로 가겠고요. 디귿집인데 꼬리수육. 꼬리수육. 꼬리수육, 꼬리수육. 네. 비싸겠다. 꼬리가 또 다른 수육에 비해서는 조금 고가이긴 하지만 속꼬리수육. 비교적 또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이 집에서 먹으면. 그래요. 여기가 영등포역이랑 영등포 시장역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영등포 여기서 가까워 일단. 여기가 이제 일반적인 식당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찾기가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야. 그리고 입구를 딱 보면은 지금 영업하는 집 맞아?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살짝 을씨년스러워요. 여기 들어가면은 뭔가 각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각서를 꼭 써야 될까요?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나마 밤에 가면 예. 간판에 불이 켜져가지고 좀 영업집이구나 이런 느낌이 나는데 예. 낮에 가면 좀 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들어가도 되나? 여기 좀 그런 많이 느낌이 좀 무서운데? 나요. 으슬으슬하지. 근데 또 이제 딱 들어가 보면은 또 아주 정감 있고 그럼 푸근한 정말 집이야. 또 이 동네 분들이 많이 오시는 그런 맛집입니다. 어우 안에 깔끔하고 좋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 집이 설렁탕, 설렁탕. 꼬리탕, 도가니탕 어.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뭐 도가니 수육도 있고요. 예. 근데 앞권은 꼬리 수육이죠. 네, 그래서 대자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바로는 56,000, 소자가 41,000원. 지금 올랐네. 네네네. 지금 소자가 53,000원. 좀 올랐군요, 그새. 네네네. 여튼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설렁탕 집답게 배추김치랑 깍두기가 아주 탄탄한 내공을 자랑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너무 겉절이가 아니라 좀 살짝 곰삭은 그런 맛인데 요게 이제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처음에 내가 부추 무침 시켰나? 부추만 거의 부추만 보이는데 부추가 푸짐해. 네네네. 그 부추를 살짝 이렇게 드러내고 보면은 그 밑에 부추보다 훨씬 더 푸짐한 꼬리찜이 꼬리 수육이 있죠. 꼬리수육이 네. 맛있어요. 이거 그렇습니다. 진짜. 저게 진짜 여러분들이 맛있어요.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살의 양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네. 꼬리수육 맛있지. 그리고 뭐 워낙에 잘 삼겨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살이랑 뼈랑 아주 그냥 쉽게 분리가 되고 이 집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너무 맛있겠다. 부추층이 있었죠. 부추층 밑에 고기층이 있었죠. 그 밑에 한 층 더 있습니다. 소스층. 양념. 아주 자작하게 소스가 그 밑에 깔려 있어요. 턱 아파.
턱이 아파요. 오늘 턱 아파. 부드러워요 이거. 침나 그래서 침 나와서 침 턱 나와서. 아파. 새콤 달콤 짭짤한데 너무 자극적이지는 않은 그런 음. 맛에 소스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드시는 정석은 젓가락이 무조건 옆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아, 그렇지. 네네네. 잘 젓가락이 하시네. 위에서부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옆으로 들어가서 부추와 꼬리를 같이 그렇지. 집은 다음에 드러내야지. 그 다음에 손목을 한번 90도 반전시켜서 소스에다 톡톡 찍어줘야죠. 그런 다음에 이제 드시는 거죠. 야 나 저 국수 미치겠다. 네. 아 근데 여기 다른 집보다 고기가 더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아. 아, 그럼요. 살밥이 좀 네. 튼실하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이 집이 또 좋은 게 설렁탕 국물을 같이 줘요. 그렇지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이 집을 즐기는 비법 하나 더 나옵니다. 어? 사리를 시킬 수가 있어요. 국수사리. 저 반드시 시켜야 돼, 국수사리를 반드시. 시켜서 일단 반은 설렁탕 국물에 넣어서 사리곰탕면으로 먹어. 아 그러네. 그렇지. 그러네. 감동적이야. 일단 사리곰탕면을 후루룩 먹을 수가 있어. 네. 아, 그 다음에 남은 사리를 고기를 다 이제 웬만큼 먹고 나서 살점만 거기다 조금 넣고 나서 뼈는 제거한 다음에 거기다 넣고 비비면 간장 소면이 되는 거지. 아. 저는 저게 지금 너무 먹고 싶어요. 저 꼬리 수육에 양념에다 비벼 먹는 저 비빔국수 형태 있잖아요. 저게 지금 너무 먹고 싶어요. 그게 제가 아는 맛인데 제가 아는 맛보다 지금 더 맛있을 거 아니야 이 집은. 그럼요. 나 미칠 것 같아. 어떻게? 저거 비벼 먹고 부추 좀 올리고 좀 고기 만약 남아 있으면 고기도 함께 이렇게 해가지고. 꼬리수육. 고기 간장 고기가 비빔국수 들어간 이러면. 부추 간장 소면이 되는 거죠. 아. 속꼬리 진짜. 부추 간장 소면. 방수경님이 일 때려치고 떠나고 싶게 하는 방송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영등포 여기 앞에가 네네네. 워낙에 이제 그 양쪽으로 넓잖아요. 음. 좀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영등포 역이랑 영등포 시장역 딱 그 사이에. 아, 여기랑 시장역 사이. 네네네. 그렇지. 네네. 아. 걸어가다 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 네네. 영등포역이 영등포역도 있고 영등포 시장역도 있고 영등포 구청역도 있잖아요. 맞아요. 영등포역이랑 영등포 시장역 그 중간쯤이라는 거고 이 또 사실은 이 좀 술 좋아하시고 음식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어지간한 분들은 다 아시는 집. 굉장히 그래요. 맛있고 오래됐고 유명한 집이고 그다음에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약간 트랜스포머처럼 변신이 가능하잖아요. 찜 있지, 예. 국물도 주지, 예. 소면에다가 국에다가 말아 먹을 수 있고 남은 소스에 비벼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 사실은 한 가지 메뉴를 시키는데 삼중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집이고 여기도 혼자 가시는 건 안 되고 이제 동료랑 같이 가셔야 그렇지. 되는데 그렇지. 여기도 예. 과음주의보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위험한 집입니다. 아니 그 예. 제가 이제 꼬리수육 좋아하긴 하는데 늘 살코기가 좀 모자라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여기는 근데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붙어 있는 고기 양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두 가지거든. 하나는 고기 말씀하신 것처럼 뼈에 붙어 있는 고기 양이 적을 때 화가 나고 두 예. 번째는 잘 안 빠져 고기가 쩝쩝거리는데 계속 쩝쩝은 거리는데 맞아. 고기가 너무 짙게 달라붙어 있어. 그럼 또 짜증 나거든요. 깔끔하게 안 빠져. 안 빠지는 거죠. 여기 정말 화나지. 잘 삶아서 여기 쭉쭉 그냥 잘 빠진다는 손대면 거예요. 턱하고 떨어질 것 같은 그. 네네. 영등포 여기 가야겠다 여기는. 오늘 오늘 네네네. 오늘 아쉬웠던 건 힌트밖에 없어. 야 오늘 끝내준다 오늘. 아니 저는 그래도 오늘 우리가 마스터피스. 의리가 있어가지고 오늘 아쉬웠던 거는 이우석 소장님의 부재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완전히 지금 이수수 소장님이 누구시죠? 버렸구나. 잠깐만 누구신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렇구나. 예전에. 평행우주에 다른 그런 분이군요. 네, 다음 주에도 노탁. 야 오늘 진짜 네. 끝내줍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배고프다 진짜. 오늘 근데 식당이 너무 실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많이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네네. 시간이 다 갔어요. 그렇습니다. 끝내줍니다. 네. 8798님이 오늘 탁석 두 분 명의이시라고. 명의이시라고. 예. 여러분들을 다음 주에도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오늘 끝내줬습니다. 자 오늘 정답 2번 월드의 수입이었죠. 당첨자 명단은 성우편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대단합니다. 강강수월계. 그만해. 야 칭찬하면서 끝내려고 네네. 했는데 노중훈 작가 탁재영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BS Love FM. 광고 듣고 왔습니다. 장필순이 아닌가요? 펀치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전 장필순 씨 버전만 알아가지고 이거 들어봐야겠네요. 이거 들으면서 4부로 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는지 나눠주세요.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보경님, 제가 시장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 8시 출근을 하다가 일이 있어서 12시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시장 입구 정육점 스피커에서, 그리고 또 그 옆에 반찬 가게랑 맞은편에 떡집까지 모두 허지웅 쇼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저희 가게까지 걸어오면서 쭉 웅디 목소리 들으면서 왔어요. 허지웅 쇼 인기가 최고입니다 라고. 아이고, 그 멋진 광경을 어디 영상으로라도 좀 남겨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기도 한데,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아, 참 감사한 풍경이네요. 우리 김보경님께 과자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6684 쓰시는 분, 아이가 빵이 먹고 싶다고 해서요, 같이 제과점에 갔습니다. 많이 사지 말고 딱 4개만 고르라고 한 뒤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딸이 아저씨, 우리 엄마는 돈이 없어요. 돈 적게 받으세요 라는 거예요. 저도 당황했고요. 계산을 하시는 사장님도 당황을 했어요. 얘가 왜 이래? 하지마 했더니 사장님이 빵을 더 챙겨주시네요. 제가 못 살아요. 따님이 크게 될 뿐입니다. 따님이 어떤 그 재계의 큰 인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게 되네요.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6684 쓰시는 분, 따님. 3284 쓰시는 분,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은데요. 신랑이 어제 닭볶음탕 2팩을 사왔어요. 1시간 후에 동료들이 오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26년을 살고 있는데 왜 물어보지도 않고 동료들을 데려올까요? 옹디 가끔 화나요. 이번 주는 주부 파업합니다. 뭐 이야기만 들어도 저도 같이 화나는데요. 왜 안 물어보고 그랬지? 요거 한번 싸우시기 전에, 이 3284 쓰시는 분 좀 몸도 좀 안 좋으시지만 슬쩍 한번 기회 될 때 이야기 나눠보세요. 왜냐면은 26년 만에 지금 처음 이런 거잖아요. 뭔가가 있어. 뭔가 회사에서 뭔가 있나 봐요. 한번 이제 뭐 때문에 이런 이례적인 일이 있었던 건지 대화 한번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는 나셨겠어요 진짜. 에이. 울랄라 세션의 애타는 마음 듣고 오겠습니다. 덱펑스의 비바 청춘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서영님, 직장생활 14년 만에 번아웃이 왔어요. 과감히 사표를 쓰고 올 한 해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큰 마음 먹고 내린 결정이지만 두려움과 걱정도 앞서네요. 그래도 한 번뿐인 인생 제대로 누리면서 즐기고 싶습니다. 이미 결정을 이제 내리신 거고. 그러면 이제 응원해 드려야죠. 서영님, 14년 동안 고생하셨고 얼마나 이제 지치셨으면은 여기 그래요. 마음 먹으신 대로 2023년 제대로 한번 누리고 즐기고 더 많이 느끼고 그렇게 지내고 충전된 마음으로 앞으로의 인생 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쉽지 않은데 사표 이렇게 쓰는 거. 이서영님께 냉면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현진님, 웅디 오빠, 저는 요즘 마른 김에 완전히 빠졌어요. 한 입에 쏙 넣을 수 있는 크기로 잘라서 일하면서 계속 간식처럼 먹고 있는데 동네들이 마른 김을 간식으로 먹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놀리네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마른 김을. 파는 도시락김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그냥 이제 댁에서 따로 이제 염지 안 된 그냥 김 갖다가 잘라서 드시는 거죠? 도시락김을 이렇게 드시면은 안 돼요. 몸에 안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간식처럼 계속 드시면은 더 잘 알가시겠지 뭐. 여미리님, 아들이 체대 들어간다고 아침 저녁으로 12시간씩 운동하고 체력 단련을 하더니 드디어 실기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축하해 주세요. 어이구, 체대 고생했다고 좀 전해주세요, 아드님한테. 아이고 참.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운동하고 그러려면은 적지 않은 노력과 고생이 필요할 텐데 앞날에 계속 행운이 함께하기를 빈다고
전해주십시오. 여미리님 돈 많이 버셔야겠는데. 김민숙님, 김기현님, 김성영님, 현종우님, 전미애님, 이은봉님, 박승기님, 김진선님, 박재민님, 서현주님, 이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름 다 못 불러드려서 죄송해요.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 정인의 오르막길 듣고 오겠습니다. SBS Love FM. 오늘 허지웅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보는 라디오 화면을 한참 봤어요. 김지인님께서 머리 염색한 거냐고, 새치가 없다고. 머리 절반이 흰머리인데요. 그래서 머리가 자꾸 빛난다고들 말씀하시나. 빛나는 게 아니라 흰머리예요. 내일 초대석 코너 있는 날이죠. 화제의 뮤지컬 레드북에 출연 중인 뮤지컬 배우 김성규, 민경아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현종우님이 오늘 생일이라고 하시네요. 현종우님 생일 축하드리겠습니다. 9832 쓰시는 분이 엔딩송 신청하셨습니다. 태연의 혼자서 걸어요.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김은종, 작가 강미정, 최현채, 영상 김아림, 기술 오승훈, 김한기, 저는 허지웅이었습니다.